예, 반갑습니다. 스테디 꾸준함입니다. 주식 투자는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 운동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스테디 꾸준하게입니다. 주가의 미래는 모릅니다. 미국 주식이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고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기업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9월 4일 새벽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고 AI 반도체에 관련해가지고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까? 과연 AI가 10년, 20년 뒤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수요라든지 AI를 통해서 어떤 뭔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고, 그리고 솔직히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보시면 2022년 10월, 그러니까 아직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1100%가 올랐어요. 11배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회사들도 스몰캡들도 11배가 오르면 겁이 나죠. 단기간에 3, 4배가 올라도 겁이 나는데 무려 11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런 라지캡 회사가 11배 올랐다.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11배 오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언젠가는 폭락한다. 그 언젠가가 언젠가인지 모르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폭락을 할 거야. 근데 그게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관점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서 어쨌든 팔고 나가든지 아니면 장기 투자로 보고 끌고 가든지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대부분 엔비디아를 선택한 건 어차피 AI에 대한 선택을 보면서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엔비디아를 고점 부분에 사신 분들은 저는 단기로 들어왔다 생각해요. 자기들 말로는 장기 투자라 하는데 아니야. 왜? 장기 투자자인데 막 이래 떨어지면 그럼 물타기 하면 되고 이래 할 필요가 없지. 오히려 떨어질 때 대부분이 빡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단기 투자 자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엔비디아가 오르니까 계속 오를 거라 생각하고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6개월 전, 5개월 전부터 엔비디아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왜 저는 이렇게 얘기했냐면 뭐 첨보라든지 2차전지, 전기차 2023년 때 우리가 2차전지를 보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뭐 석유화학 업체들도 엄청나게 점프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다고 했던 제약업체들이 주가가 엄청 올랐고 암 치료제를 만든다는 제약회사들 보십시오. 뭐 신라젠이나 이런 회사들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결국 떨어졌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AI가 발달할 거란 생각으로 미래의 가치를 지금까지 끌고 와서 주가로 이뤄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한 성장성을 보여줘야 되고 더한 가치를 보여줘야 되고 더한 호재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 기업이란 거는 장기 우상향은 맞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장기 우상향은 맞아요. 근데 단기로 보면은 엄청나게 폭락이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샀던 사람들은 엄청난 기간 동안 하락을 견뎠어요. 2022년은 거의 1년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계속 주가가 떨어졌어요. 300대 중반대 엔비디아가 100달러대로 떨어졌다고요. 1년 내내 주구장창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를 사는 건 아니다. 물론 장기 투자할 거고 내가 10년, 20년 내다볼 거 뭐 이래 할 거 아니면 지는 시점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몰빵 투자가 아니라요. 9월 5일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금 가지 못하잖아요. 조정이나 행보를 받고 있잖아. 그래서 뒤늦게 탄 사람들은 지금 빡치고 있는 거죠. 왜? 마이너스도 크고 AI라고 했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냐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군중심리라고 하잖아요. 군중들이 좋다 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게요. 얼룩말이 있어요. 초원에 얼룩말이 있는데 신선하고 맛있는 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이 바깥에 있어요. 말굽으로 밟지 않잖아. 그러니까 신선한 풀은 바깥에 있는데 대신에 사자나 하이에나한테 잡혀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안전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 물이 안쪽에는 풀들이 많이 없고 신선하지가 않아요. 즉 뭐냐? 이 풀은 신선함의 유무는 수익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커야죠. 근데 모두가 좋다 하는 종목들은 그만큼 파이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수익을 노리려면 모두가 안 좋다 할 때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설사 지금 들어갔었어 물타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향후 10년 20년 안 좋아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제품들 점점 더 기술력이 좋아질 거고, 그러면 반도체 성능이라든지 반도체 수요가 더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300만원 주고 산 컴퓨터, 지금 100만원 주고 사는 컴퓨터, 어느 게 더 성능이 좋습니까? 당연히 지금 100만원 주고 산 컴퓨터가 더 성능이 좋습니다. 반도체는 점점 더 기술력이 더 좋아질 거고 수요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럼 반도체 섹터는 당연히 좋아질 거라 보고, 그러면 브로드컴이나 ASML은 엄청 많이 폭락을 했죠.
뿐만 아니라 뭐 AMD도 마찬가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요. 암홀린스 애널로그 디바이스, 그다음에 KLAC, 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폭락했어요. TSMC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도체 ETF인 SMH, SOSS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액션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내가 여기서 반도체를 그냥 털고 나가겠다, 아니면 여기서 그만 수익 확정하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단기 투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장기 투자라면 1회 1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는 섹터는요, 언제나 수익을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반도체도 시크니커를 타는 섹터입니다.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필수적으로 재화를 써야 되는 필수 소비재가 아니에요. 반도체는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경기를 탄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 생각하면 당연히 반도체를 많이 사들이는 거고, 앞으로 좋아지지 않거나 투자를 더 안 하겠다면 반도체를 사지 않는 겁니다. 반도체는 원자재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가가 오를 수가 없고, 오르면 또 내리고 내리면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렸을 때 저점일 때 사고 고점일 때 팔면 되겠네. 저점일 때 사가지고 내가 고점이면 팔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안다는 놈 내가 사기꾼 새끼라고 했잖아요. 유튜버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들이 있어. 차트 보고 이렇게 그어놓고 이쯤에 사서 이쪽에 팔면 된다, 무슨 매매법이라면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씹어리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 유튜버들이 만든 영상에 보면 댓글란에 보세요. 뒤에 링크 주소 올려놓습니다. 왜? 주식으로 수익을 못 버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호구들의 돈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미래를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엔비디아가 2022년 10월 달에 이게 11배 오를 건지 어느 누가 알았겠어요?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2022년 108달러 때 120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까지 안 팔던 주주들이 있을까요? 몇 명이 될까요? 자, 108달러에 대해서 200달러, 300달러만 가도 팔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 반도체라는 섹터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성장할 것 같다 예상되면, 그러면 1알비 할 필요 없이 계속 꾸준하게 모아간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이 공포 및 탐욕 진수 9월 4일 기준으로 보면 공포도 아니고 탐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더 떨어질 경우의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떨어지면 이제 내가 물탈 시드가 없거나 몰빵했거나 대출 왕창 땡겨갖고 했던 투자자들은 열받죠. 빡치죠. 왜? 올라야 되잖아. 그래야 이자도 갖고 원금도 갚는데, 그렇게 못하는 주주들은 빡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근로소득을 통해서, 사업소득을 통해서 돈이 들어온다면 물타기 자금 있는 주주들은 오히려 행복한 거고, 그래서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그리고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검색하고 들어왔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검색하고 들어왔고, 미국 반도체, 미국 주식에 대해서 검색하고 들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까요? 시장의 미래를 모릅니다. 누가 시장의 미래를 합니까? 시장의 미래를 안다는 새끼는 사기꾼 새끼예요. 그 새끼 말 듣지 마세요. 아니, 시장의 미래를 알면 왜 푼돈벌이 유튜브 합니까? 자산운용사 차려갖고 뱅가드, 블랙럭 같은, STT 같은 그런 회사를 만들면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시장의 미래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유튜브 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호구들 돈을 가져와서 버는 거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냥 현생 살면서 물탈 자금을 존나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상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런 지엽적이고 원론적인 걸 들으려고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저는 기술적 분석할 줄 모릅니다. 저는 차트 잘 안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내가 그 종목을 믿을 거면, 향후 발전할 거라 생각이 든다면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손을 털고 나가는 겁니다. 반도체 섹터는요, 최근에 엄청 좋았죠. 그렇다 해가지고 반도체 섹터가 무조건 필승인 게 아닙니다. 반도체 섹터도요, 엄청 하락할 때는 많이 하락합니다. 2022년 미국 반도체 한번 보시고, 코로나 때 미국 반도체 보시고, 2018년, 19년도 때 한번 보십시오. 반도체는 원자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구입해줘야 되는 고객사들이라고 하죠. 미국 빅테크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들도 실적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반도체 투자한다고 필승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물론 반도체를 봤을 때 10년 뒤, 20년 뒤는 다른 어떤 섹터들보다 저는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라 본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 반도체 좋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불안하고 엔비디아 어찌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좀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 AI에 대한 사람들의 환상에 비해서 AI가 지금 현재 10년 뒤, 20년 뒤 모릅니다. 30년 뒤 모르고 100년 뒤 몰라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쨌든 AI의 수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가 않아요. 그림이라든지 챗 GPT 등등 몇몇 구조에서 사용되는 거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확률과 저는 경험이라고 봐요.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경험으로 내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첨보도 40만원 가까이 가던 게 5만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첨보가 왜 많이 올랐습니까? 향후에 전기차가 성장할 거는 기대감으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는 그런 업체니까. 그래서 향후에
전기차가 많이 판매될수록 성장될 거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장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내가 이 기업을 믿고 장기 투자하겠다면 10% 떨어지면 박앤세일이다. 더 살 수 있다라고 1LB 하지 말고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